안녕하세요. 사회신 홍프로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희망재단에 강의하러 왔습니다. 예,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24년도 어떻게 준비를 해서 그다음에 대표님들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을 하셔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거고, 대표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Q&A 시간에는 프리토킹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대표님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매출, 그 다음에 브랜딩. 오신 대표님들은 가장 고민이 어떤 걸까요? 두 개다. 매출이다. 매출 세 분. 매출. 브랜딩. 대부분이 이제 매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사이트죠. 온라인 마켓은 정말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데 이 중에서 어떤 거를 입점해야 정말 매출 많이 나올까요? 그러면 이 중에서 3개 이상 입점되어 있는 분, 그럼 5개 이상. 꽤 많네요. 이 각 사이트마다 특징이 있고요. 각 사이트마다 판매되는 물건들이 달라요. 제가 예를 들어 A를 팔 때는 네이버에서 판매가 안 되지만 A를 쿠팡에다 놓으면 판매가 되고요. 또 반대로 이게 쿠팡 네이버에서는 판매가 안 됐던 제품이 지마켓 들어가서 판매가 되고요. 이렇기 때문에 각자의 사이트마다 성향이 있는데 그걸 맞춰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각 사이트마다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꼭 제안을 하셔서 그 행사 진행을 하셔야지만 매출이 무조건 올라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 모든 사이트는 다 등록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사이트마다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오신 대표님들은 이 두 가지 중에 선택과 집중, 그 다음에 다채널 집중 이라고 있는데 어떤 걸 생각하실까요? 제가 방금 전에 여러 가지 플랫폼에 다 입점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다 채널 집중이 맞는 거거든요. 선택과 집중이 아니죠. 근데 여기서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오늘 강의 해드릴 핵심 포인트는 테크트리를 만들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냥 테크트리가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입점을 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테크트리 지켜가면서 순차적으로 입점을 하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테크트리는 누가 잡아보는데 또는 테크트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시는 부분도 많을 거고, 이거는 뭐 누가 가르쳐준 적이 없거든요. 그냥 입점만 해라 이렇게만 가르쳐줬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테크트리는 정확하게 사업자 등록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집이든 사무실이든 또는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업종은 전자상거래로 등록을 하시죠. 근데 여기에서부터가 좀 잘못된 부분이 많거든요. 처음에 사업자를 지방에 내면 혜택이 있고, 또 업종은 전자상거래로 하되 그걸 부업종으로 또 주업종으로 제조업으로 하면 또 어떤 도움이 되고, 그리고 직원 채용을 할 때 어떤 기준을 채용해야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기준점을 알고서 시작하는 게 테크트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나는 무조건 전자상거래, 그냥 집이든 사무실이든 사업자를 내고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런 혜택을 한 번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예시로 제가 네이버에서 판매가 잘 되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럴 경우 대부분 판매하기 바쁘셔서 더 이상 이제 뭐 노력을 하고 싶어도 내가 너무 바빠서 못해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는 상세 페이지 정도 수정, 요게 정도거든요. 하지만 이 판매가 잘 되는 우리는 무조건 트래픽을 만들어줘야 돼요. 트래픽이라는 거는 뭐 업체를 이용해서 트래픽을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기 네이버에 있는 구자입니다. 혹시 한 번이라도 보신 분? 이렇게 많은 행사 구자가 있는데 한 번도 이 행사에 제안을 하셔서 한 번도 안 들어가시면 절대 안 돼요. 내 제품이 만약에 판매가 시작이 되고 이루어지면 그때는 무조건 여기 있는 행사 구자에 무조건 제안을 하세요. 하셔서 무조건 물 들어올 때 물을 저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 행사를 하시면 그 다음 테스트가 꼭 생겨요. 왜? 이번 행사를 했을 때 뭐가 부족했고 다음 행사 때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노하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번은 반대로 쿠팡에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최근에 뭐 그로스가 입점이 되게 쉬워졌죠. 그로스 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노케 그로스 아무도 안 하세요? 그로스는 굉장히 입점이 쉬워졌어요. 근데 예전에 저는 이제 Z 때부터 했고 지금은 뭐 노케랑 Z 두 개 다 하고 있지만 Z 같은 경우는 예전에 MD 승인을 받아야지만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Z로 정말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노케 크로스를 아무나 다 받아주기 때문에
저는 로켓커스를 버리고 반대로 지금 윙에서 오히려 더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윙에서 판매가 돼라고 여쭤보시는 분들 많아요. 왜? 로켓으로 들어가야지만 빨리 배송을 하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아요. 윙에서 지금 아주 잘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윙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윙을 판매를 하시려면 첫 번째는 대표님들, 가족, 그다음에 지인 포함 5분만 있으시면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윙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이 5개 이상만 판매가 되면 무료 프로모션이라는 활성창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무료 프로모션을 활용해서 저희는 최대한 리뷰를 쌓고 노출량을 늘리고, 이 노출은 광고 드리는 것보다 더 노출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출량이 늘어났을 때 최대한의 그런 모든 걸 쌓아서 그로스로 전환을 하셔야 매출이 그로스에서 확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그로스에 처음 들어갔을 때 리뷰도 없고, 그 다음에 뭐 구매량도 없고 판매량도 없고 이럴 경우면 그로스 들어가도 어차피 판매 잘 안 돼요. 그래놓고 무조건 대표님들이 뭐 하시냐면 그로스 입고 먼저 하시고 광고만 돌리세요. 그러면 광고는 돈만 달려요, 사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또 광고 말이 나와서 말씀드리면, 광고 부분에는 대부분 대표님들이 어떻게 진행을 하시냐면, 들어가자마자 이거는 뭐 지금 그로스 안 한다고 하셨지만 하시면 아실 거예요. 최저가 광고 또는 AI 광고만 돌리실 거예요. 그리고 그 세팅을 건드리지 않으실 거고, 그 안에 정말 많은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들은 보지도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정확한 거는 여기서 만약 최저가 광고를 돌렸는데 매출, 좀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온다, 그럼 절대 안 건드릴 거예요. 왜? 무서워서. 근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광고를 돌렸을 때 광고 효율이 나오면 이 잘 나오는 품목들은 그대로 두시고 안 나오는 애들을 빼주세요. 그래서 이 그룹의 광고를 또 세팅을 다시 하세요. 제품이 줄어야 얘는 또 노출량이 높아지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이 그룹에 있던 애들은 1그룹에서 워낙에 잘 나가는 애들 때문에 빚을 못 받았어요. 근데 2그룹으로 나오면서 얘는 또 빚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계속 이거를 걸러내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추가 잘 자라게 하려면 솎아주기라고 하거든요. 솎아주기를 해야지만 이게 상추가 잘 자라는데,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1그룹, 2그룹, 3그룹 이렇게 나눠서 잘 나가는 애 냅두고, 또 2그룹에서 탑 있는 애 냅두고, 이렇게 계속 세분화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광고를 하시면 효율은 정말 잘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래도 효율이 마지막까지 간다에 안 나오는 제품은 쿠팡이 안 맞는 거예요. 그거를 안 맞는데 굳이 계속 돌려봐야 광고비만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무료 프로모션을 잘 활용하시면 어떤 게 좋냐면, 재고를 소진할 때 정말 좋습니다. 무료로 프로모션을 진행하게 되면 광고를 안 돌려도 노출이 막 되는데, 제가 거기다 할인 코드를 드리거든요, 쿠폰을. 그럴 경우에 재고 소진할 때 정말 유용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내가 빨리 재고를 소진하고 싶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네이버랑 쿠팡 이제 테크트리가 어느 정도 잡혔다 그랬을 때는 네이버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 다른 플랫폼에서 연락이 올 겁니다. 무조건. 메일이든 뭐 연락처든. 그래서 연락이 오면 그 플랫폼에 입점을 하세요. 그때서. 그렇게 되면 어떤 게 달라지냐면, 나는 처음 시작하는 플랫폼이지만 좋은 구조에서 시작합니다. 막 입점해 보는 거랑 내가 처음부터 좋은 구조에서 시작하는 거랑 또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행사를 잡는 요령도 있긴 한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스킬이 좀 많이 쌓이고,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행사를 잡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가격 메리트. 가격을 메리트 있게 해줘야 돼요. 원뿔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네이버 들어가서 행사구자 원뿔딜 한번 들어가셔서 한번 클릭만 해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제품을 얼마에 팔고 있나요? 말도 안 되는 가격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어떤 제품들은 뭐 제품 하나에 원뿔딜이에요. 하나하나 2개 주는 거예요. 근데 뭐 1,500원 파는 사람도 있어요. 택배비 지금 1,500원 안 나오죠? 훨씬 많이 나오죠? 무조건 2,500원, 뭐 2,200원, 뭐 많이 쓰는 한에 1,980원 이래요. 근데 그게 팔아요, 1,500원.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내가 손해보면서 그렇게 팔까요? 손해는 보죠. 보긴 보죠. 하지만 다른 이제 옵션 상품에서 그만큼 렌징을 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만 샀을 때는 이 가격이 맞는데 5개를 사면 내가 하나 더 줄게. 그럼 5개를 사게끔 유도를 하는 거예요. 1,500원일 때는 손해지만 5개가 나왔을 때 손해 안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전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절대 여기서는 꼭 하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카카오 모먼트. 이거 모먼트는 카카오 광고입니다. 그리고 구글 광고. 그 다음에 톡톡. 네. 그 다음에 피친. 플러스 친구. 플러스 친구는 카카오입니다. 그리고 SNS. 내가 그만큼 1,500원을 팔면 정말 싼 거잖아요. 홍보를 해야죠. 홍보를 해야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해야 내게 회사 구제 안에서도 올라가요. 그렇게 유입적인 그런 트래픽을 무조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트래픽이 없이 그냥 나는 행사 잡혔으니까 잘 팔리겠지. 생각보다 많이 안 돼요. 무조건 그렇게 들어가시면 한 번에 많은 트래픽을 끌어오세요. 그래야지 매출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성향이 좀 다른 와디지, 크라운 펀딩이라고 하죠. 이런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와디지도 그렇고 텀블벅도 그렇고 두 군데도 마찬가지로 태그트리가 있습니다. 그냥 내 제품이 너무 좋아서 내 제품을 사겠지라고 해서 등록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일단 전자제품 쪽은 아무래도 와디지가 강세고요. 그리고 감수성 풍부한 제품은 텀블벅이.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제품을 출시했다고 가정해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와디지도 처음에 런칭하고 나면 소식받기라는 기간이 열립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최대한 많은 사람한테 홍보를 하고 사람을 많이 모으라는 소리거든요. 정말 그때 많이 모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결국에는 내가 정식 오픈했을 때 노출이 한 번에 됩니다. 그리고 그 노출이 됐을 때 사람들이 모이는 게 보이거든요. 눈에.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다른 네이버 쿠팡 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3천만 원, 4천만 원 이걸로 계속 거기서 조금씩만 바꿔서 그런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24년도 온라인 사업 현실이라고 해서 제가 적어놨는데 이거 보시면 어떤 생각 드시나요? 참 24년도는 시작하기 전부터 중국 업체 그리고 중국 판매자 때문에 엄청 힘든 시기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상을 다들 대부분 하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하지만 이렇게 변하는 과정에서 우리들만의 무기를 만드셔야 됩니다. 이 중에서 알리 테무 같은 경우에는 중국 판매자들이 싸게 소비자 하나하나 판매를 하는 사이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판매를 하는 이 분들도 원래 한국에 있는 셀러분들한테 1,000개, 10,000개, 20,000개 이렇게 파는 걸 원하지 굳이 한 명한테 파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한 개 한 개 팔려면 그 중국인들도 인건비가 싸다고 하지만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 그 인건비 많이 오른 상태에서 CS 업무를 볼 수 있는 또 직원도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알리든 테무든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 나중에는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요. 똑같은 우리 한국처럼. 그래서 저는 여기 알리든 테무든 저는 한국에서 판매를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진 않아요.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제가 직접 사봤지만 정말 CS 불편하거나 그리고 제품 그냥 싸니까 그냥 쓰자. 그리고 반품은 생각 못하고요. 그리고 환불도 정말 좀 어렵고요. 그리고 채팅을 이제 상담원이랑 하는데 흩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저는 저거에 대한 큰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다들 잘 알고 있는 쿠팡. 쿠팡이 지금 중국 판매자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쿠팡은 우리들의 데이터를 다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도 있겠다. 거기다가 또 중국의 창고까지 이제 만들었죠. 또 중국의 창고도 있겠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우리나라 들어오는 게 7일, 지금 알리가 7일 배송하죠. 7일 배송이 아니라 좀 더 짧아질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발표가 난 게 인천 세관에서 중국에서 물건 들어오는 거를 더 빨리 들어오게끔 해주겠다. 검수센터를 하나 더 만들겠다라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지원하고 있는 이유는 벌써 다 그려져 있는 그림이에요. 어제 발표가 났죠. 쿠팡이 이번에 세계 1위 명품 플랫폼 파티치를 인수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쿠팡이 직접적으로 이제 명품 사업까지 하겠다고 좀 이제 선언을 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이제 한국에 있는 셀러들이 정말 힘들어져요. 중국 사입이라고 하면 대부분 다 알고 계신 1688입니다. 1688 같은 경우에도 B2B, 한국을 진출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근데 이 1688이 들어오는 거는 보는 시점마다 좀 달라요. 1688이 직접 판매를 하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보는 시점은 좀 다릅니다. 장점과 분명히 단점이 있을 건데 장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국 물건을 사입을 할 때 정말 훨씬 더 편해질 겁니다. 지금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는 1688에서 중국 물건을 사용하려면 중국 사업자가 있어야 되고 또 중국 위안, 중국 화폐로 갖다가 결제를 해야 되는 시스템이지만 지금 이제 한국으로 진출하게 되면 원화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그 말은 그냥 배대지만 활용해서 제품만 받으시면 돼요. 한국 그냥 원화 결제하시고 그러면 지금보다 수입하기가 훨씬 편하겠죠. 하지만 여기에 또 단점이 있죠.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몇 분 사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문제가 되는 게 1688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해버리면 구매 대행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이분들도 사입 시장으로 넘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외 구매 대행 하셨던 분들도 이제는 1688에서 결제를 직접 본인들이 하시고 사입을 하시는 거죠. 그만큼 이제 경쟁자가 많아지고 사입 시장이 정말 더 아마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 최고의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다이소가 온라인 사업을 확장한다고 확정 지었습니다. 그래서 24년도는 정말 힘든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드린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들만의 무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23년도 지금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안 남았지만 나의 쇼핑몰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또는 나의 쇼핑몰은 브랜딩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고요. 제가 최근에 그 겨울 슈퍼패드 진행을 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하루에 한 200만 원 정도 나가요.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 슈퍼패드 하나로만 2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 제가 그거를 원래 다른 대표님한테 추천을 해드렸어요. 이거 하셔라고. 근데 이제 대표님이 하실 말씀이 사이즈 4개, 색상 3개. 그러면 하나씩만 주문해도 총 12개. 부담이 돼서 못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냐. 그래서 제가 생각이 든 게, 그러면 이 제품을 누구 도와줄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해서 내가 내 브랜딩을 해야겠다. 그래서 브랜딩 했고요. 지금 재고 입고일로부터 대략 20일 정도 판매를 했고, 각 샘플별, 색상별 저희가 300장씩 갖고 왔어요. 그랬는데 불구하고 일주일 안 돼서 다 품절이 됐고 2차 물량으로 1000장씩 갖고 왔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판매되는 속도는 엄청 빨라요. 그래서 판매 속도는 진짜 정말 빠르고요.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뭐였냐면 신규 사업자를 제가 진행을 했어요. 테스트를 돌려보려고. 그랬는데 불구하고 원래는 신규 사업자는 행사 부자 잘 안 받아줘요. 근데 행사 부자도 받아줬고 그 행사 부자가 이제 계속 이제 제안을 넣었죠 제가.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레퍼런스가 쌓이니까 이제는 반대로 행사 요청이 와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24년도에는 어떤 걸 팔아야 되는지도 작성을 좀 해놨습니다. 식품 제품, 그 다음에 인증이 필요한 전자제품, 그 다음에 화장품, 부피와 큰 제품, 그리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제품, 그리고 의료기기. 중국 플랫폼에서 판매를 안 하고 있고 진입 장벽이 있는 제품. 이게 왜 진입 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전파 인증을 받아야 되는 제품이 있고 KC 인증도 같이 받아야 되는 제품이 있고요. 전파 인증을 받아야 되는 제품들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꽂아서만 쓰는 거고 KC 인증은 이제 전기를 요구하네. 근데 여기서 노하우를 가르쳐드리면 만약에 중국 사입을 할 거다. 그러면 배터리 있는 제품은 중국에 KC 인증 받은 제품들이 많아요. 배터리에. 그 배터리 수입해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거는 KC 인증 안 받으시면 돼요. 한국에 넘어와서 전파 인증만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USB 타입으로 된 거는 다 판매가 할 수 있죠. 그리고 전파 인증은 비용이 생각보다 비싸요. 그래서 중국이랑 협의를 할 때는 항상 금액이 조금 싸고 하는 게 아니라 너네가 우리 한국에 KC 인증 받아놓은 제품이 있어? 라고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받아놓은 그 중국 대표님들도 많아요. 그렇게 하다가 얻어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그 업체에서 반대로 내가 내줄게. 등록해줄게. 하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면 전파 인증은 공부를 잘하면 생각보다 돈이 잘 돼요. 어떻게 돈이 되냐면 제가 A라는 상품을 제조를 해요. 근데 대표님도 이 제품을 하고 싶어. 대표님도 하고 싶어. 대표님도 하고 싶어. 그러면 같이 저희가 전파 인증 비용이 뭐 예를 들어서 200이다. 나눠요. 50만 원씩. 그 다음에 A 상품을 출시하고 앞에 요 머리통 색깔만 바꿔요. 그 다음에 파생 상품으로 B로 해요. 대표님은 여기 또 바꿔서 C, D. 그래서 파생 상품 등록이 돼요. 그렇게 되면 저희 4명이서 금액 조금 들여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셀러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좋아요, 사실. 그리고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여성 대표님들이 좀 많으니까 여성 대표님들은 이제 뭐 미용 관련된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 시장에 또 돈이 되는 것도 같고 지금도 좀 돼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아무래도 좀 이렇게 전자제품을 조금 쉽게 할 수 있죠. 그래서 파생상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되게 좋은 점이 우리 예전에 한때 중소기업 TV가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갑자기 삼성, LG보다 막 중소기업 TV 막 갑자기 막 어느 날 막 엄청 빠졌잖아요. 그게 다 파생상품. 브랜드는 달라요. 다른데 보면 전파 인증 치고 들어가면 기준으로 인증비가 너무 우리나라도 복잡하고 비싸기 때문에 최대한 그거를 활용해서 그렇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24년도는 무조건 진입장벽이 있는 제품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뭐 지금 당장 하시라는 건 아니고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하셔서 24년도에 미리 할 수 있게끔 계속 찾아보셔야 돼요.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다이소가 24년도에 온라인 사업 확장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말은 저한테는 또 다른 또 기회고요. 왜냐면 다이소가 온라인 확장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을 때는 첫 번째 제품이 많아요. 지금보다 더 많아져야겠죠. 또 두 번째 그만큼 생산자가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24년도에 다이소 입점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왜냐면 지금 필요로 할 때 들어가야 돼요. 나중에는 안 받아줘요. 어느 정도의 룸이 더 커졌잖아요. 그때 들어가시면 다이소에 입점도 가능하세요. 대신 다이소가 생각보다 되게 깐깐합니다. 하지만 다이소 입점 한번 되면 아시죠? 입점되면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한 번이 어렵지 한 번 뒤로부터는 어느 정도 그 소통도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리즈별로도 계속 출시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이소 같은 경우도 머리 조금만 잘 쓰면 그거 아세요? 다이소에 파는 빼빼로랑 우리 편의점에서 사는 빼빼로랑 안에 개수가 다른 거 아세요? 그래, 달라요 개수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냥 뭐 가면 유포 파는 거 되게 많이 팔아요. 원래 파는 코주부 유포가 있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이 달라요. 그리고 다이소에 이제 입점을 했을 때는 좋은 점이 뭐냐면 마트나 또는 이제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분위기가 좋아요. 그 지금도 어차피 제품은 받아줘요. 지금부터 계속 문을 두들겨야 돼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제품을 하실 때는 샘플 꼭 받고 하시고요. 샘플 꼭 만들어 놓고 이거를 처음부터 무리하게는 하지 마세요. 그게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 뿌려보고 반응 보고 하세요. 이게 되게 웃긴 게 저는 제가 이렇게 많은 제품들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샘플만 5개, 3개 이렇게 시켜서 준비를 해요. 그리고 와디지도 그렇게 들어왔어요. 저희. 다른 제품. 근데 와디지는 좀 다른 매개의 상품이긴 한데 그건 또 완전 애들 뭐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와디지에 들어갔는데 근데 계속 마찬가지로 샘플 3개 갖고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대표님들 이제 만나서 하잖아요. 중국에서 물건 사입해달라고 사입해드릴 때 보면 처음 봤는데 막 100개, 200개 뭐 이렇게 주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처음 주문하는 건데 왜 100개씩 주문하세요? 여쭤보면 그래도 이 정도 있어야 팔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시장의 반응이랑 네. 퀄리티가 말씀하시는 거 어떻게? 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봐요? 그거는 이제 사업을 하면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 우리 감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이 감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세계를 등록했는데 얘가 나가는 속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 기간을 두고 내가 한 달 안에 다 나갈 거 그러면은 세계 한 달이면 진짜 그거는 팔면 안 돼요. 잘 나갈 것 같은 제품들은 쿠팡 등록하시고 광고 세팅하시고 하루 이틀 지나잖아요. 그래야 어느 정도 들어가요. 그랬을 때 최종태도 일주일 모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뭐 200개가 됐든 뭐 100개가 됐든 근데 솔직히 100개 해봐야 중국 돈으로 하니까 뭐 얼마 안 된다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 한국 대표님들이 대부분이 다 그냥 막 200개 주세요, 300개 주세요, 셀프인데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집에 놔둬봐야 쓰레기 될 텐데 저거.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 제가 그래서 윙을 먼저 하고 그로스를 하라고 말씀드린 거는 그로스를 먼저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왜? 창고에 다 짱박을 거야. 나 이제 신경 안 쓸 거야. 그러려고 100개, 200개씩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이제는 무관료도 받죠. 예전에 무관료 못 샀습니다. 이제 공원료도 받고요. 그리고 판매가 되면 판매에 대한 수수료도 높아요. 근데 뭐라고 거기다 짱 박아놓고 저는 절대 그러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처음에는 신경 써야 돼요. 내가 재고 컨트롤도 해야 되고 이게 얼마 나갈지 모르겠지만 그걸 갖고 컨트롤을 하시면서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그루스에서 자동으로 나가게끔 하고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그냥 처음부터 그루스에 다 넣어버리면
컨트롤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냥 베끼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이버 등록할 때는 항상 무조건 네이버는 최적화라는 게 있어요. 절대 모든 등록할 때는 칸 있죠.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적으세요. 맨 밑에 메타까지 다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네. 대표님 그러면 그 제품 올리실 때 혹시 트래픽 가공에는 안 나오셨잖아요. 네네. 트래픽은 안 해요. 원래 트래픽을 저희는 어떻게 했었냐면 트래픽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내가 트래픽을 잘 알고 내가 트래픽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써야지 그것도 모르고 내가 트래픽 쓰죠? 어빙거리면서 따라가거든요. 사이트에. 왜? 그 업체에서 맡겼지만 그 업체에서는 뭐 자기네들은 해주고 뭐 어빙거리면 너 탓이고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정말 트래픽을 쓰실 거면 공부를 하고 쓰세요. 상품 등록을 네이버에 처음 할 때 상품 명하고 뭐 태그 키워드하고 정말 신중하게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네. 어느 국장이 그런 것보다 구매 하나가 점수가 더 높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사실인지. 그러니까 뭐가 높다, 뭐가 중요하다는 건 없고요. 다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매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리뷰도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거기 상품명이 됐든 키워드가 됐든 뭐가 됐든 다 잡아야 되는 것도 맞고요. 키워드는 공부하시다 보면 보여요. 근데 이거는 진짜 공부하셔야 돼요. 계속 보셔야 돼요. 특히나 상위 업체들 보면 거기 들어있는 키워드들 많이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정확하게 못 드리는데 속성을 제대로 좀 보세요. 업체들마다. 상위에 있는 업체들. 네. 속성 제대로 안 보세요, 다들. 근데 속성 한번 상위에 있는 업체들 한번 보세요. 좀 뭔가 다르죠. 뭔가 다른 게 보이는 업체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위메프 팁은 있죠. 여기는 재고 더링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고, 이거 자리만 찾지. 내가 이거 공짜로 그냥 뿌려버리고 싶어 하는 재고들 있죠. 위메프나 팀원에서 뿌리세요. 잘 나갑니다, 이거. 그리고 기업 복지물. 여기는 이지웰이라고 제가 표기를 안 해놨는데, 기업 복지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지웰 같은 경우에는 비싼 거 파세요. 왜? 포인트 그냥 공짜로 줬거든요, 회사에. 그래서 비싸도 그냥 사요. 복지물. 네. 이지웰 같은 경우에는 비싼 거 파시면 잘 나가요. 왜? 공짜로 줬으니까 포인트.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그냥 뭐 대신 뭐 리뷰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얘네는 리뷰 안 따라갑니다. 아직까지도 네이버 시장에서 조금 덤벼서 할 만한 시장들이 좀 있어요. 좀 있냐 아니라 많아요. 네이버의 상품은 몇 개 정도 올리는 게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만 올려도 돼요. 한 제품에 죽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된다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블로그 마케팅 한다든가 다른 다 해야죠. 진짜. 제가 말씀드린 리뷰 뭐 하루에 뭐 50개씩 100개씩 쓰고요. 블로그 계속 쓰시고요. 뭐 트래픽 있으면 트래픽 쓰시고요. 다 하셔야 돼요. 다. 하나에 다. 몰빵. 그렇게 해서 뭔가 키워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티켓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지금 그 눈 맞아요. 무슨 색깔이 있네. 저렇게 만든 거구나. 눈 이렇게 근데 이거 만들어놨길래 이거 손으로 이렇게 손재주 좋구나 이러구나. 짧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어제 강의 정말 유익하게 잘 들었습니다. 도움이 됐고 다음에도 혹시 기회가 된다면 좋은 강의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